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기업들 얘기가 실려 있어요. 기업의 고해성사다. 반기업 반기업 정서는 내 탓이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총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들 대상이죠. 일탈행위, 정경유착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이렇게 제시됐다는 겁니다. 소액주주 900만 명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기업들 동반자 역할 다할 것이다. 이런 각오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당정청 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쪽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익 소급 적용에 몰수다. 물론 어제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당이 이 방향으로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은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인데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 이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긴급협의회 반부패 정책 관련 회의를 청와대에서 엽니다. 여기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산모 나이 43, 42, 40. 여기 보실까요? 위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이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런 출산 관련 수술을 받는 산모들이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전광판인데요. 제왕절개 수술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숫자를 좀 봐주세요. 아래부터 갈까요? 42, 38, 43, 35. 산모들의 나이를 표시돼 있다. 이거 옛날로 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늘어난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제목으로 는맘 시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엄마들의 나이가 좀 많아졌다는 거죠. 35 이상 출산 전체 산모의 34%에 이릅니다. 30년 사이에 13배가 늘어났다. 그렇다면요, 뭔가 정부가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런 내용 아마 정부가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이틀 백신 휴가를 준다. 정부가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죠. 내달부터 도입, 접종률 높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백신 휴가요,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통상 이런 내용들 권고라고만 하게 되면요, 주로 공무원한테만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까지 가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준수 여부 의문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친일파처럼 소급 몰수. 지금 여당이요,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겼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몰수한다. 그런데요, 친일파로 대우를 하겠다. 친일파의 반열에 올려서 소급 몰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준비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틀 전 계약 갱신. 청와대에서 이 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부동산,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 들여다볼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좀 볼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바타 논쟁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경쟁이 한창인데요. 때 아닌 누구 아바타다. 이쪽은 누구 아바타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미얀마의 비극입니다. 지금 미얀마 군 당국의 진압, 전 세계 비난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LH 사태에 대한 대책,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관련된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함께 친일파처럼 투기 이익을 소급 몰수한다. 단순히 이익이 생기면 몰수한다가 아니고요. 소급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어떤 이익 발생, 이거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 친일파 관련돼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자 충격요법이다. 그런데요, 이게 위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카드를 제시했는데 이거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단율로 규정해야 한다. 소급 추진할 겁니다. 자,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어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부동산 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익을 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몰수한다. 뭐 이런 방향이거든요, 지금요. 윤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예.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과잉 금지,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 예. 그리고 소급 적용 금지 뭐 이런 거 법조인들이 상세히 설명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선 예. 즉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헌법 원칙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인호 대변인의 얘기 중에도 있습니다만 예. 친일파처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친일 재산 귀속법으로 얘기되는 이 법은 당시에 입법 환경이 미비돼 있었기 때문에 소급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범죄 관련 재산 그리고 예. 부패 재산 예. 두 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소급 적용할 수 있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이익으로 생긴 그래서 이미 확보돼 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건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처럼 만약에 현행법에서도 몰수 내지는 예. 추징이 가능하다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소급 적용이라는 게 지금 민심이 이 투기 이익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투기 이익에 대해서 이번에 LH와 또는 LH와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만 예. 민심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느냐. 아. 자칫 잘못하면 온 사회가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중국의
홍위병들이 나서서 했던 문화혁명 당시에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일단 추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원점으로 맴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패방지법에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이걸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어떤 장벽과 어떤 반대 논리를 막론하고 예. 이번에는 그거부터 해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결국은 또 이번에도 흐지부지 갈 가능성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친일파 운운하면서 소급 적용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부패방지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예. 이거 하겠다는 약속만 제대로 해도 아. 저는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여당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그동안은 부패하면은 저 부동산 쪽보다는 다른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 문제, 그 대책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자리가 될 겁니다.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재산 공개, 부당이득 법 만들어서라도 몰수. 요 몰수 얘기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좀 얘기 좀 해봤는데요. 현행법으로도 이런 소급 몰수 가능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게 미진할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따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재산 공개.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하라. 이 방향이잖아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반발을 하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 세력으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데 이걸 모든 공무원이니까 9급부터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대략 150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모든 공무원을 다 재산 등록을 시킨다. 그러니까 저 재산 등록할 때 행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사실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차명 거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차명. 투기를 인식한다 그러면 차명 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사실 LH 관련해서도 이 차명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과연 재산 등록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를 재산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목적하고 그 방법하고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행정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 실익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 부분이니까. 그렇죠. 의도하는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그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LH 그러니까 뭐 지구 지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예. 이런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이 정부를 이용해서 이제 땅을 샀다는 부분인데 예. 가장 처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 거기에 실명으로 땅을 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LH 사장이었던 분이 와서 국토부에 와서 3기 신도시 해당 지역을 지구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 지구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였죠. 첫 번째는. 만약 그 당시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살펴봤다면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지구 예정 지구를 조금 더 변경하든가 아니 뭔가 예방 조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감독 기능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애당초 예방하려고 그러면 이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하게 되면 이미 정보는 이제 비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예. 이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팔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 공람을 할 때 이미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 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민 공람이 말이 공람이지 그때는 이미 확정된 뒤에 공람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알기에는 굉장히 정보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알거든요. 예. 이런 지구 지정 절차의 좀 변경 이런 것들로 이걸 바로잡아야지 저게 재산 등록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저는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를 정할 때 그 이전의 감독 그리고 그 지구를 정하는 어떤 절차 이런 부분까지 정교하게 봐야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보의 독점성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명한 지구지정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소급 입법은 사실은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물며 몰수는 저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부가형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도 있고 형벌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도 두 가지 문제가 곁들여져 지금 있는 거예요. 여당 분위기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소급해서 몰수한 적이 있었다. 그 전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그 귀속 처벌 귀속 예. 특례법이거든요. 그것은 헌재에서 합헌이 나긴 났는데 문제는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제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 이런 헌법 전문상의 근거 조항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은 그 당시에 그 친일 행위자에 대해서 언젠가는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하다 이런 헌법 전문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하고는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24일 날 통과된 그 뭐 주택토지공사법이나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이미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여당 내에서 그걸 또 뺐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패방지법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몰수 규정이. 예.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잘 수사를 잘해서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돼서 몰수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은 옳다. 지금 있는 부패방지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능히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 역시 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데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5% 제한법.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을 갑자기 갱신할 때 많이 올릴 수 없게 했잖아요. 5% 정도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5% 제한법을 통하는데 그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 집 전세는 14%를 올렸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니 그러니까 이 김상조 실장의 이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집이 하나가 있고요. 본인은 다른 집에 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여기에 대상이 이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 집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인데 그렇습니다. 임대차법으로는 5% 이상 못 올리죠. 근데 결국 규제 적용 전에 많이 올린 거 아니냐.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그러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자리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그러자 청와대 전세금 마련 위에 올린 것이다. 주변 시대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는 전세값도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게 시기상으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른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고위공직자 750여 명 다 들여다보니까 39명은 지난해 전세값을 올려서 5%로 이내 올린 건 단 7명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법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 시점상 좀 모양새가 좋진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값 14% 올렸다.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작년 7월 5% 제한 시행 직전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 인상. 시세보다는 뭐 좀 낮다.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불법 뭐 이런 거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또 이런 뭐 온라인상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조금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참 매번 답답한 예. 마음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일들이 매번 발생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청와대가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해명을 할 때 충분히 좀 그 국민의 마음들을 좀 읽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랑 협의를 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시세보다 그 강남에 있는 지역을 좀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5% 이내에서 인상하는 부분들을 이틀 전에 14% 이상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들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면 가장 최고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정책을 최고 결정할 수 있는 상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 스스로가 시행 이틀 전에 5%가 아닌 14.1%를 인상을 했을 때 예. 그 시장에도 어떤 시그널을 주겠어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사에 의해도 매경 기사에 의해도 그나마 이런 영이 안 쓰니까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한 고위공직자가 39명 중에 7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이미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것을 우회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저 정도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해명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리고 맨날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임명권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일반 100개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100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매번 해명과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위에 있는 정책실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100개 하지 않게 된다면 윗물이 그렇게 막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예. 저는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예. 전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명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제 해명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명이 좀 나왔어요. 이렇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셋집 보증금 자금 마련을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실거주하고 있는 집도 전셋집이니까 이게 전셋집이 이게 올라갔어요. 전셋값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같이 올린 거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설명이에요,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등 3자가 한 달 전에 합의가 된 것이다.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개인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설명입니다, 지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좀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가 굉장히 냉랭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대통령을 보고 아침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반부패 정책회의에도 예정돼 있는 중요한 오늘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날에 아침 신문에 오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매일경제가 단독을 한 것 같은데 예. 전부 다른 신문이 전부 다 받았었습니다. 예. 일면에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만큼 청와대는 오늘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오늘만은 이런 뉴스가 안 나와야 되는데 더구나 가장 예. 대통령과 밀접한 거리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김상조 실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안 하실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거거든요. 그런 표정이 아마 보일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오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침엔 오늘 회의 때요. 예. 그 얘기 못 할 겁니다, 아마. 못 한다. 예, 다른 현안이 너무 많아서 예. 이것까지 하시기에는 숙제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 주식시장의 격언이 이런 게 있죠.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지금 김상조 실장은 작년 연말에 예.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같이 물러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후임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또다시 악재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 승수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요체는 이것이죠. 정책실장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반시장적인 법을 계속 만들어냈다. 엄격히 말하면 지키지 않은 건 아니죠.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냥 계약을 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틀 그렇습니다.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상조 실장도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법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는데 당에서 사실 밀어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불가항력이었는데 예. 김상조 실장이 당시 청와대 실장으로서 자신이 저 전세 시장을 저렇게 잘 안다면 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지 못했을까? 저는 그것이 아쉽고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헛발질을 해온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실장에 있는 한은 현실성 있는 시장이 반응하고 예. 시장이 화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김상조 실장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입자하고의 원래 전세 계약 기간이 언제 만료하는 것이었는지 예. 이것을 밝히면 본인이 억울한지 아니면 본인이 입법 정보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만료일이 사실 29일이었다 그러면 괜찮죠, 그거는.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끝나는 거였다. 예, 그렇다면 뭐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끝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끝나는 거였는데 미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날 국회 통과하고 국회 통과할 때 아시다시피 법안 소위도 심리하지 않고 통과했거든요. 그 다음 날 31일 날 바로 국회에 통과하면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입법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쓴 분이 미리 계약을 맺었다.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라 하더라도 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29일 한 거예요. 7월. 이게 이제 지난해입니다. 물론 뭐 이런 사례들이 민간에서 많이 있었겠죠. 법 시행 전에 뭐 이렇게 한 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굉장히 끌고 나가는 자리에 계신 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재산 신고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